이제 특히 박지원 대표가 어찌 보면 싸움을 건 형국이에요. 그리고 호남에서 지금 10% 정도 빠지고 있는 본인들의 지지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호남에서의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 호남 대전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그 선전포고를 한 게 박지원 후보인데 선전포고 한 내용이 대북 송금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표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골로 갔다? 골로 보냈다? 이게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저는 이 구원투수가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구원투수가 문재인의 구원투수가 김홍걸 상남이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일단 두 가지 실수를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대표가. 하나는 뭐냐면 표현이요. 안타까움의 표현 내지는 그만큼 아니더라고요. 심하다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호남에서 가지고 있는 김대중 정서를 생각했을 때 거기 앞에 골로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신 것 자체가 실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아니다. 누구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곁에서 모셨고 가장 위했고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표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모욕한 것처럼 모욕하는 받아들일 듯한,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도 그리고 누구에게 갖춰서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돌아가신 분을 끌어와서 쓰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자꾸. 왜냐하면 본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셋째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물론 김홍걸 씨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활동을 하진 않았고 아버님이 당시 한참 활동하실 때 같이 뵙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비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딱 최근의 사태에 보면 저기도 혹시 피보다 진한 물이라는 얘기인가? 이런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얘기를 끌어다 쓰는 것 자체 반론의 여지가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걸 계속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게 비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3당 콤보 문제가 있어요. 박지원 대표가 실언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전략적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노무현 정부 2기가 됩니다. 이걸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민주진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던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권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10년 묶여있는 패키지 민주정부예요. 하나의 정부라고 얘기했죠. 그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함께 계승한다. 이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얘기인데 여기 노무현을 잘라냈어요. 이 박지원 대표가. 그러면서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참여정부 2기. 결국 노무현 정부의 계승이 된다. 김대중하고 노무현을 분리해버리는 우를 범한 겁니다. 처음에. 이건 좀 시간이 흐른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대북 송금 특검 문제. 자, 그때 문재인은 땅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결국 이제 특검을 묵인했다라는 표현을 이제 문학적으로 한 건데 이게 DJ의 이 위해가 됐다는 것보다는 그때 감옥에 간 사람은 당사자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원한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정치 내에서. 왜 저렇게 문재인을 계속 미워하지? 그때의 악감정이 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DJ 대통령을 언급하려면 사드 배치 문제를 또 해결해야 돼요. 이 손석희 앵커가 계속 물어본 박지원 대표와 어제 손학규 선대위원장에게 뭐냐면 햇볕 정책 포기입니까? 이걸 얘기해야죠. 안철수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햇볕 정책도 수정 불가피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DJ 정신을 계승한다는 호남 정당인 이 국민의당이 햇볕 정책은 폐기다. 그 북한 때문이다라든가 뭔가 논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지금 자제하고 있다는 것. 이 세 가지가 묶여서 별로 득점 포인트를 못 얻고 있다는 게 또 아쉬운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동교동계뿐만 아니라 이제 진신 캠프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자꾸만 셀프 네거티브 전략으로 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가 새로운 정부 50대 기술론을 이분들이 좀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얘기할 수 있는 기틀을 다 뺏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오늘 홍준표 캠프랑 유승민 캠프도 얘기하셔야 되지 않나요? 오늘요? 다음 시간 또 하죠, 뭐.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두 분이 또 나오시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 단수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동안, 그러니까 그 진신 캠프 출신들,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5년 전에도 팀워크를 맞췄던 그런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더 찰떡궁합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그 구도 안에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급상승을 유도해낸 또 그런 어떤 아주 획기적인 그런 공이 있는 사람들인데 막상 선거전이 시작되니 그분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게 정동영, 손학규 그리고 박주원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국면으로 이거 자체가 사실은
가둬놨고 그다음에 그 박지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 언급했어요. 김대중. 그러니까 그게 TK에서 그 이름 석자로 또 잃게 될 부분도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서는 얻는 부분이 있고 잃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이 전술적으로 택할 수 있는 전략일지 모르지만 전략적으로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 서 있는 구도에서 자기 표를 잡아먹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이번 주 후반에 되면 또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또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조사하는 그 지지율에 조금 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까지 한 3일 지금 동안 만약에 이렇게 지켜보면 처음에 어떤 설계했던 대로 안철수 후보가 그런 호남에서 굳건한 지지를 받으면서 수도권에서 또 어떤 또 다른 계층의 지지를 받는다면은 그런 이런 이율 배반적인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보수의 대안 후보가 되면서 그쪽에 이제 그런 그 이질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이질적인 부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이렇게 그 이질적인 부분을 갈라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부분을 극복하시려면 오히려 진중 캠프 출신들이 나와서 그렇죠. 원래 안철수 후보가 가졌던 이미지 있잖아요. IT 벤처 사업가로서 성공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도 포기는 안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4차 혁명의 준비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공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이게 선거가 급하다 보니까 네거티브라든가 다른 쪽과 각 세우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이제 정치를 오래 해오셨던 분들, 지금 말씀하신 호남 중진이나 이런 분들이 더 선거 전략을 짜는 데는 아무래도 더 많잖아요. 이제 언론 출신, 기자 출신이시잖아요. 언론에서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되지 않지만 사람이 개를 물을 때 기사가 되잖아요.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네거티브로 오히려 저쪽에서 내부 조정을 하면서 동교동계 출신들 당의 중진이 네거티브 전략을 포기하고 긍정적인 쪽으로 갔어야 해.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트랙을 거예요. 잘못 잡은 거 아닌가?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으면 신선도라는 게 더 살아날 수 있고, 나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고 구 정태하고 끝내고 정말로 제3의 새로운 정당을 더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생기는 지금 거죠. 안철수 후보의 오늘 이 시간에 마이너스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IT 4차 산업혁명 얘기하니까 지금 떠올랐는데 오늘 제가 아주 재밌는 걸 봤어요. 어제 제일 화제가 된 게 문재인 1번가. 정책 쇼핑몰. 이건 전 대박이라고 봅니다. 대박이 정말 났죠. 대박. 그다음에 1시간 만에 펀드 오늘 마감. 100억 마감. 네, 100억 모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해 보이는 느낌. 밴드웨건을 끌어당길 수 있는 파워가 생기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문재인 1번가가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니까 도메인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문first.com이에요. 그러니까 문에다가 숫자 1, ST. 그래서 문first.com.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쇼핑몰도 문일스트예요. 문일스트. 왜냐면 문재인 후보식 표현으로 문일스트라고 문일스트라고 해야 되겠군요. 일수 찍는 곳이에요. 거기가 오지 그래야지 연결이 돼요. 문일수2 그러면 일수는 또 펀드하고 연결이 되니까. 그러네요. 자, 그래서 닷컴인데 이게 닷컴이니까 이게 뭐 1번가 쇼핑몰처럼 이제 포장을 했는데 오늘 문일스트.net NET 네트워크 넷을 치면 안철수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어허. 그러면서 그 링크를 이렇게 딱 SNS에 날린 어떤 누리꾼이 자, IT 전문가가 부리는 기술은 이런 거군요.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게 안철수 캠프가 한 것인지 아니면 안철수의 지지자 개인이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또 이쪽 그 문 쪽의 지지자가 자작극으로 했을 수도.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데 그러기에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면면이 굉장히 잘 돼 있는 이 페이지로 들어가요. 그래서 급조된 건 아닌데 문일스트, 이 문퍼스트 도메인을 끝에 이 닷컴을 닷넷으로 바꿔서 이렇게 링크를 거는 건요. 저도 인터넷 초창기 벤처기업가 세대인데 그때 안철수 형처럼 빨리 나도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러고 따라가던 때인데 그때 화이트하우스, GOV, go.us. 그러면 거버먼트니까 미국의 백악관 사이트로 들어가요. 화이트하우스닷컴은 뭐냐면 이 포르노 사이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치는 키워드를 장난을 쳐서 뒤에 확장자만 바꿔서 상업적으로 하는 우리가 이걸 이제 속칭 삐끼라고 부르는 건데 지금 이런 문제들은 안철수 캠프 쪽에서 막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자가 하는 거라면 이런 꼼수는 우리 하지 말자. 당당하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좀 짧게. 지지율도 높지 않으니까. 홍준표 캠프를 좀 봐야 되는데. 보긴 보는군요. 봐야 돼요. 왜냐면 다음 시간에 생각해볼 때 40분을 그 얘기하기가 너무 부족해. 오늘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를 보면요. 축구팀인데 감독, 코치, 선수
골키퍼까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드리면 지금 홍준표 후보는 전 도지사였잖아요. 예. 지금 홍준표 후보의 캠프 스펙은 도지사 재선 캠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상당히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말할 가치도 없댔지. 제가 그 홍준표 후보를 이렇게 얕잡아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지금 구상했던 게 있었는데 아까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자면 예. 제가 짐작하기론 이번 주 후반 정도 가면은 캠프 안에 자중 질환이 생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어떤 이 전략 수정이나 그리고 어떤 이제 성토 그런 부분 왜냐하면은 계속 지지율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물었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제 이 토론을 하면은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장 공격당할 위치예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면서 덕을 보고 있는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준표 후보가 바로 덕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도 이렇게 중도 보수 성향의 어떤 유권자 기대할 바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심지어 심상정 후보도 간격이 벌어지면 문재인 후보 지지도 하지만 심상정 후보를 정말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이 문을 지지했던 사람이 나 이제 소신표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벌어지면 그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가장 공격당할 위치에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난 이 TV 토론 때 안철수 후보가 이 방어에 가장 취약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말씀이 지금 무척 중요한데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박빙의 경선으로 가게 되면 경쟁으로 가게 되면 과연 내 끝까지 레이스를 달려서 자칫 잘못해서 심상정 후보는 이미 정권 교체됐고 뭐 누가 돼도 관계없다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부채무가 생기겠죠. 그렇죠. 부채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근데 워낙 여러 번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쳤었고 이제는 할 수 안 한다라고 굳건하게 이제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벌어지면 마음 편하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혹시나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고 내 역할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라는 것도 생각이 될 수가 있을 수밖에 심상정 없죠. 후보 힘내라고 한약 한 첩 보낼까요? 제가 보내라는 얘기시죠? 공진단도 좀 보내드리고 3대째 한의사 집안인 양재 변호사가 근데 딱 한마디 짧게만 아까 고 기자님 말씀에 그거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에게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란데 새누리당은 과거 다른 어떤 당보다도 새누리당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온 그 당은 막강한 조직력을 갖고 있죠. 홍준표 지사 개인의 캠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엄청난 조직력이 있잖아요. 그건 무시 못합니다. 그분들이 움직여서 5% 정도 끌어올릴 수 충분히 있죠. 올릴 수 그 있습니다. 힘을 지금 발휘하고 있지 못한 게 문제고 현재까지. 홍준표 후보만 눈에 보이는 게 문제여서 저는 제가 좀 어릴 때 MBC 청룡 야구팀의 팬이었는데 MBC 청룡이요? 지금의 홍준표 후보를 보면 백인천 감독이 생각이 나요. 현역 선수 나이를 훨씬 넘겼는데 4번 타자로 홈런도 치고 아주 이 타율이 좋을 뿐만 빨간 아니라 장갑 끼고 감독을 하면서 타자도 하고 코치도 하고 타격 코치도 하고 1인 3역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예요. 그때 백인천 감독이 무려 광고 CF에 게브랄 티 이렇게 이제 저희 스태미너 약선전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홍 후보 오늘 또 빨간색 타이를 메고 나올 게 확실한데 저는 오늘 너무너무 2차 토론에서 기대되는 게 첫 번째 아이템은 세탁기였잖아요. 오늘은 어떤 아이템이 등장할 것인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포인트입니다. 빨래방망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좀 그렇다. 세탁기도 좀 진화한 기기는 아닌데 요즘에는 일반적인 기기인데 빨래방망이는 좀 퇴보하는 거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스마트한 첨단 혁신 아이템이 등장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아니다. 누구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곁에서 모셨고 가장 위했고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실수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표현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모욕한 것처럼 모욕하는 받아들일 듯한.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저도 그리고 누구에게 갖춰줘도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돌아가신 분을 끌어와서 쓰는 것처럼 비춰진단 말이에요. 자꾸. 왜냐하면 본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셋째 아들이잖아요. 아무리 물론 김홍걸 씨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크게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았고 아버님이 당시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저는 이 구원투수가 사실과 다르다 하면서 구원투수가 문재인의 구원투수가 김홍걸 성남이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일단 두 가지 실수를 좀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박지원 대표가. 하나는 뭐냐면 표현이요. 안타까움의 표현 내지는 그만큼 심하다는 표현이라 할지라도 호남에서 가지고 있는 김대중 정서를 생각했을 때 거기 앞에 골로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신 것 자체가 실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 2기가 됩니다. 이걸 홍준표나 유승민 후보가 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민주진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던 호남을 기반으로 한 야권에서는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는 10년 묶여있는 패키지 민주정부예요. 하나의 정부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DJ 정신과 노무현 정신을 함께 계승한다. 이게 민주당의 전통적인 얘기인데 예. 여기 노무현을 잘라냈어요. 이 박지원 대표가. 그러면서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참여정부 2기. 결국 노무현 정부의 계승이 된다. 김대중하고 노무현을 분리해버리는 우를 범한 겁니다. 처음. 이제 특히 박지원 대표가 어찌 보면 싸움을 건 형국이에요. 그리고 호남에서 지금 10% 정도 빠지고 있는 본인들의 지지율,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호남에서의 전쟁을 벌여야 되겠다. 호남 대전을 벌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그 선전포고를 한 게 박지원 후보인데 선전포고 한 내용이 대북 송금 문제였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표현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골로 갔다? 골로 보냈다. 이게 한참 활동하실 때 같이 뵙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비서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럼 딱 최근의 사태에 보면 저기도 혹시 피보다 진한 물이라는 얘기인가? 이런 연상이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돌아가신 분의 얘기를 끌어다 쓰는 것 자체 반론의 여지가 있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걸 계속한다? 그러면 그것도 좋게 비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상당 콤보 문제가 있어요. 박지원 대표가 실언을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전략적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